김정은이 말한 우리 아이들이 핵을 이고 평생 살아가길 원치 않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오기 위해서는 저는 안녕하세요, 라이더 TV입니다. 오늘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김정은이 그 폼페이오를 만난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가 오늘 뉴스 탑10에 계속 올라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죠. 핵 포기에 대한 의향을 물어보는 질문에 나는 아버지이자 남편이다. 내게는 아이들이 있으니 뭐 아이들이 핵을 지닌 채 평생 살기를 원치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마치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는, 아끼고 사랑하는 김정은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려고 하는 멘트였던 것 같아요. 이걸 보고 뭐 김정은이 정말 진심으로 의사를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뉴스들이 나오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속아야 더 안 속게 될까요? 아니면 평생 우리는 속아야 되나요? 아니면 좌파들은 뻔히 알면서도 이런 멘트에 놀아나고 있는 건가요? 정말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죠? 자, 한번 보자고요. 우리 아버지 드립치는 김정은이 최근 10년 안에 저질렀던 일들이죠. 김옥은 김정일의 첩이었어요. 김정일 사망하자 1년도 안 돼서 숙청이 됐습니다. 김옥의 동생과 김옥 모두 지금 현재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어떻게 됐는지는 그 이후의 길은 알 수가 없죠. 김경희 고모, 뭐 와병설도 있고 정신병설도 있는데 뭐 수용소에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뭐 백두혈통인데 수용소까지 갔으랴 하는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문제는 장성택 사망 이후에는 두문분출, 지금 현재 뭐 생사를 알 길이 없는 상황까지 가 있다라는 게 지금 상황이고요. 김정은이 전혀 어떻게 케어를 했는지는 알 길이 없는 거죠. 뭐 장성택이야 너무 유명하죠. 비행기를 공격하는 고사포로 그냥 시체를 고깃 덩어리를 만들어 버렸다고 해서 아주 끔찍하게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공호부인데요. 자기가 그 1인자의 자리에 오르게끔 가장 많이 도와줬던 사람인데 가족 같은 사람을 고깃 덩어리를 만들다니. 김정은의 가족 사랑은 정말 유별난 것 같습니다. 뭐 김정남 이복 형이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자기 형을 독극물로 암살한다. 뭐 저는 지금 여기서 가족 간의 뭐 화해와 뭐 화합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은 있을 수 있어요. 남의 가족사에 깊이 있게 끼어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지 않나요? 독극물로 죽였습니다. 와 정말 끔찍하네요. 뭐 김한솔 조카예요. 뭐 이복 조카겠지만 지금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서 모처에 피신해 있죠. 어딘지 저희도 알 길이 없는 그런 곳에요.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이자 가족을 사랑하는 김정은이 지금까지 해난 가족 사랑인데요. 이런 가족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 뭐 핵을 어쩌고 하는 말을 우리가 믿어도 되나요? 이 믿는 게 바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런 기사를 대서특필하는 지금 언론들, 언론 노조에 장악돼 있는 이 쓰레기 같은 좌파 언론들 모두 다 지금 정말 국민들을 개 돼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데 놀아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한영이라는 김정일의 그 외조카죠. 네. 그러니까 성혜림이랑 결혼을 했었는데 그 성혜림의 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한영이. 그리고 성혜림의 아들은 바로 김정남이죠. 예, 그래서 아무튼 로열 패밀리라고 불리우는 백두혈통의 로열 패밀리라고 불리우는 아주 북한에서의 상류층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이한영입니다. 근데 이 이한영은 결국 탈북을 하고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대학생 시절부터 뭐 안기부 요원인의 아들인 것처럼 해서 뭐 위장을 해서 학창 생활을 한다거나 또는 취업을 KBS에서 PD를 했어요. 이 아저씨가 KBS에서 PD로 그 일을 해오던 사람이에요.
얼굴도 보면은 뭐 이건 어린 시절에 찍은 사진이지만 아주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잘생기고 지금 봐도 훈남이에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그 대한민국에 와서 좀 몇 가지 실수를 하긴 합니다. 바로 김일성 백두혈통에 대한 어떤 사회 고발하는 형태의 책들을 쓰면서 좀 표적이 되기 시작해요. 이건 이유가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좀 안 좋게 흐르면서 뭐 좀 빚을 안게 됐고, 그리고 안기부에서 이제 지원 나오는 생활비가 중단이 되면서 어,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쓰게 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책들이 본인의 목숨을 앗아가게 됐죠. 뭔가 이렇게 가족이 북한의 백두혈통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암살을 했다 이러면은 뭔가 와닿지가 않는데요. 저는 이 말이 가장 와닿았어요. 사실 제가 이제 분당에서도 살았었기 때문에. 이한영은 97년 2월 분당에서 피살당합니다. 임해동이에요. 임해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어떤 아파트인지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굳이 거기까지는 찾아보지 않았어요. 밤늦게 퇴근을 해서 일을 보고 집에서 내렸어요.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많이. 자기가 평온하게 하루 일을 끝내고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 앞에 층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권총을 꺼내서 머리와 가슴에 총을 쏜 거죠. 어디냐고요? 분당구 임해동입니다. 좀 체감이 되시나요? 97년이면 불과 20년 전이에요. 불과 20년 전에 간첩들이 대한민국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한영이 퇴근해서 집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권총으로 머리를 쏜 겁니다. 지금 간첩 없다고 하는 인간들은 우리나라에서 수도 없이 왔었던 간첩들을 정말 보자마자,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지우개로 머릿속에서 지우나 봐요. 왜 이렇게 기억들을 못하죠? 정말 저는 엊그제같이 이 사건이 굉장히 선명하게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집, 가족들이 있는 그 집 앞에서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이 간첩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 북한에 있는 김일성 정권,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백두혈통이라고 불리우는 인간들, 독재자들의 잔악성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큰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핵을 이고 평생 살아가길 원치 않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도 진짜 제 아이들이 이런 핵 위협이나 전쟁의 위협 속에 위태위태한 삶을 살지 않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오기 위해서는 저는 그냥 김정은과 저 북한에 있는 독재 정권들, 공산당이 모두 제거되고 사라져야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악의 축인 저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일단 감성적인 멘트에 속아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김정은이 만약에 3월에 대한민국에 왔다고 좋아서 피켓 들고 뭐 꽃 들고 가서 환영 행사에 동원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